자, 21번부터도 고전소설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보기를 먼저 보기로 했어. 자, 상사동기.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 자, 애정 전기 소설이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른다. 하지만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첫 줄을 보고 무슨 생각해요? 저는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소설의 모티프들 있죠. 그걸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죠.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일단. 항상 먼저 생각해. 결혼하고 싶어. 나 얘랑 만나고 싶어. 근데 어려워.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드러날 것이고 이 갈등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 성취하거나 아니면 그 애정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 거고, 애정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따랐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흐름 맞고, 전대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전기적이기보단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즉 아주 기이한 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아마 좀 일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두 번째 특성이죠. 좀 더 감정이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그럼 일단 주인공이 한 명, 그 다음에 보조적 인물이 두 번째 인물. 그러면 각각 등장할 인물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주인공은 애정을 우선시하는데 짐작이 돼요. 왜? 애정을 추구하니까 극복하러 가겠지. 다만 여기 보조적 인물, 이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 개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 아까 전기, 환상성, 이거 같은 말이죠. 전기적이다, 환상적이다. 이걸 벗어나서 현실적인 일상에 밀착된 배경. 아, 배경은 일상적 공간으로 출제가 되나 보다. 그래서 또한, 자, 그 다음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됐어요. 결연의 어려움 나왔잖아. 신분적 한계.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요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 사실 신분의 한계가 사회적 관습 같은 말 아니에요? 그치? 아니, 우리가 신분적으로 좀 가로막혀 있다. 너랑 나랑 그 계급이 달라서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한계, 이게 사회적 관습일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읽게 될 소설은 아마도 주인공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할 거고, 인물, 주인공, 그리고 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엄청나게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도와줄 거고, 마지막으로 배경은 일상적이라고 하니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제 본문을 읽으러 가는 거죠. 자, 본문 한번 가볼게요. 본문을 볼 때는 언제나 시공간적 배경 나눠가면서 읽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쵸? 네, 선후 관계를 좀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끌고 가되 시간적인 선후 혹은 인과적인 관계, 이 두 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볼게요. 10여일이 지날 무렵, 일단 첫 번째 사건, 아이고 노비 막둥이 선생님 너무 힘들다, 너무 높다. 노비 막둥이가 울면서 물어봐. 난군, 원래 넌 진짜 호방한 사람이고 거침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요즘 울적해?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끝! 뭐가 끝이야? 우리 지금 잡기로 한 게 뭐야? 그쵸? 난 너랑 이루어지고 싶은데 우리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이거잖아. 근데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봤으면, 이거 만약에 나 있어, 그래서 슬퍼 하면 요 부분이 나오겠지. 그치? 기대를 하는 거지. 볼게요. 김생이 슬퍼하며, 김생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미 배웠어. 그치? 생원 하면은 생 이렇게 붙어가지고 젊은 남자들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했지? 그러면 노비 막동이
모시는 주인일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슬퍼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이 사실이 뭔지 우린 아직 몰라. 근데 막둥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 내가 너를 위해서 계책을 하나 올리겠다. 넌 애태울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봐봐.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이 사실대로 말하니까 뭔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막둥이가 주는 거고, 그럼 막둥이는 아까 보기에서 말했던 뭐야? 그치, 조력자지.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고 있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아마 말하지 않았어도 정말로 사모하는 이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어려움에 빠져있겠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여기에다 일단 이거 막둥이네.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김생이네. 김생이 지금 극복하고자 하는 신분적 한계는 뭘까? 근데 보기에서 얘기를 했거든. 지금 김생이 신분이 낮아, 여성이 신분이 낮아. 그래, 보기에서 말을 했어. 뭐라고 말을 했었지 아까?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그치? 그러면 이미 얘가 지금 남자란 말이야. 그러면 신분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 여성이야. 그러면 김생이 이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막둥이가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정리 이미 끝. 할 거 다 했어. 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갈등, 이거를 파악하고 나면 우리는 그 뒤는 뭘 본다? 이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휙 뒤집혀서 해소되고 전환되는 흐름으로 가는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아, 조력자가 도와준다고 했고 이 신분적인 갈등은 극복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 계책을 통해서 극복이 될까? 이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뒤를 읽어보는 거야. 뭐냐 했더니 남군 급히 이제 뭐 잔치하려고 많이 마련을 해라. 일단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지. 처음에 일단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손님 모셔오라고 하면 내가 나갔다가 손님 모십니다 한 다음에 또 날이 저물 때쯤에 가서 오늘 손님이 못 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꼭 갈게요. 그럼 이제 남군은 이거 남은 상 뭐해? 이 집 주인 오세요. 이렇게 해서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고, 이 집 주인 누구? 미인이 머물렀던 그 집.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첫눈에 반한 것 같은 이 미인이 머물렀던 그 집 주인을 만나는 건가 봐. 또 이제 그때는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라? 계책이니까 뭔가 방법이 있겠지. 좀 더 볼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다 보면 두 번째에는 감격하고 나중에 왜 그러지? 자, 세 번째에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문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볼 거고 이때 마음을 털고 말을 해라. 그럼 다 된 거다. 뭐 하라는 거야? 이 집 주인을 먼저 만나라. 만나서 마음을 좀 얻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을 털어놓은 다음에 너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라. 이야, 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의미 없이 베푼 호의나 친절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왠지, 물론 그 상대는 나에게 뭘 바라고 한 게 아닐지라도 왠지 뭐 갚아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좋은 걸로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 우리 막둥이 엄청 똑똑해. 고마울 거야, 감격할 거야. 하지만 의문을 품어 할 때, 그때 물어보면 대답해줘라. 그럼 아마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 그래서 막둥이가 일단 계책을 줬구나 라는 부분에서 지금 요 기억, 계책, 요걸 잡아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김생이 신분의 한계를 가진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겠지? 밑을 보면 뭐 되게 좋아해. 진정 그럴듯하다. 좋아하면서 나 잘 되겠다. 즉시 또 그대로 했어. 곧바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했대. 중략 나왔네? 쌤이 현대소설 할 때 뭐라 그랬지? 중략의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라. 중략의 앞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자가 그 둘을 연결해서 묶어놓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앞에 갈등? 앞에서 이 갈등, 신분적 한계 혹은 여성을 아직 만나지 못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책을 내놨단 말이야. 그게 중략 뒤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신경 쓰면서 보면 되겠지? 보자. 생은 알았어. 자기가 사모하는 이가 여기 없어. 아 뭐야, 이 집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 집에 없어? 낯빛이 이제 바뀌어.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으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말하겠다. 나 5월 5일 모처에서 어떤 날 과거 하루 그 낭자를 봤어. 됐어. 얘들아, 중략 뒤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래, 아마도 저 할멈이 물어봤겠지. 저 할멈이 누구겠어? 이 집 주인, 미인네 주인.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물어봤기 때문에 김생이 야, 나 사실대로 말할게 해서 이 앞에서 나왔던 계책대로 실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낭자를 보았네 하고 낭자 나이는 하면서 이제 뭘 하고 있어? 낭자에 대해 묘사하지.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이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어 지금. 그럼 이 여자에 대한 묘사를 할 땐 이 여자에 대해 소개하고 혹시 이런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예쁘다 그러겠니? 못생겼다 그러겠니? 예쁘다 그러지. 우리 모두 첫사랑은 누구야? 수지잖아. 그치? 당연히 예쁘다고 할 거야. 즉 당연하고 뻔한 관습적인 묘사들이 있어.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런 관습적인 묘사에 너무 막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문학에서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야. 쌤이 줄 수 있는 제일 큰 팁 하나는 이거야. 관습적이고 뻔한 묘사가 반복될 때 당연히 예쁘다고 하겠지 하면서 쭉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다가 좀 특이한 인과관계나 특이한 갈등이 보이면 탁 체크를 해주는 거거든. 즉 쌤은 시험 볼 때 이거 이렇게 읽었어. 15, 6세인데 예쁘다 하겠지? 뭐 옷도 예쁘대, 신발도 예쁘대, 비녀도 예쁘대, 다 예쁘대, 다 예쁘대. 아, 내 맘이 화사해져. 아, 좋았겠지. 좋았는데 할멈의 집이었네. 아, 됐다. 체크. 왜? 이 여자 예쁘다 보단 내가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막동이가 가보라고 했던 그 주인의 집. 설마 이 노파 맞나? 이 할멈 맞나? 했더니 맞아. 그럼 이 할멈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여자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 집에 없다며. 그럼 이 집에 없으면 둘의 관계는 뭐지? 어쨌든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읽는 거지. 그날 이후로 마음이 아유 이제 됐어. 야 왜? 어차피 지금부터 나 여기 왜 왔는지 이 계책이 뭐였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 그럼 당연히 나 정말 상사병에 빠졌어. 나 정말 완전 헤드액, 두통. 나 그 여자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 심장이 벌렁거려. 상사병 증상 잔뜩 얘기하지 않겠어? 역시 또 뻔한 얘기들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 생각했대. 맨날 생각했대. 그래서 나는 너를 번거롭게 했던 거야. 이제 속내를 얘기했어. 자, 노파 누구겠어? 호칭 바뀌어도 놀래지 마. 이 할멈이야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지. 계책이 잘 먹혔어.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근데 생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 집에 그런 여자가 있었나? 고민을 막 하다가 문득 어머, 그런 애 있어요. 걔 제 죽은 언니 딸인데 이름은 영영이고 그 난향이. 근데 어쩌죠? 그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여자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됐어. 할멈은 지금 도와줄 마음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고 했어. 근데 그래놓고 야, 나 누군지는 알겠는데 너 걔 만나기 되게 어렵다? 라고 말했으면 지금부터 무슨 내용 나올 차례야? 그치? 그 여자가 신분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힘든지 요거만 빠르게 잡으면 되겠다? 갈등이 중략 앞에서 중략 뒤로 왔는데 딱히 해소될 기미는 안 보인다.
그치? 이 주인공의 이 심적 갈등 어떻게 해소될 방법 없나? 좀 더 다가오긴 했어. 아까보다 막막할 때보다는 그래도 실마리 하나 잡았잖아. 근데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인다. 좀 더 보자. 왜 그러냐 그러니 회산꾼댁 10일에 끝났어. 사실 얘들아 10일을 못 읽으면 좀 그래. 그래서 10이면 여자종이라고 읽으면 좋겠고, 왜 아까 맨 앞에 노비 있었잖아. 막동이. 그치? 남자종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회산군이라고 돼 있지? 알 것 같은데 대군이 있고 군이 있잖아. 그치? 공주가 있고 옹주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달라? 적자서자.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적자든 서자든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궁궐에 있는 사람들, 왕자야. 그럼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안다고. 뭐 알아? 아, 그치. 고전소설에서 왕자들이 대군들 혹은 군이든 이 집 종은, 이 집 이제 여자 종들은 당연히 다 누구의 소유? 그래. 이 왕자의 소유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궁궐 안에 들어간 이 궁녀들은 궁 밖을 출입하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랑 만나거나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많은 고전소설에서도 실제로 이 궁녀들이 다른 남자랑 이렇게 정을 통하거나 하면 무조건 이제 그 대군이나 군을 배신했다 이러면서 처벌받거나 지조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라면서 이렇게 벌받고 막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고전소설이 워낙 많잖아. 그래서 사실 저길 딱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신분적 관계. 얘는 군의 사람이야. 왕자의 사람이야. 궁녀야. 못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신분적 관계는 끝났어. 그러면 문제는 갈등이 지금 해소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든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실체가 신분적 한계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 갈등을 해소하기가 정말 어려울걸?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 주인공? 굴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포기하지 말자.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볼까? 궁에서 나고 자라서 뭐 여기서부터 되게 뻔할 거야. 궁녀. 밖을 못 나가. 또 예쁘다고 하겠지. 자색이 고운 것은 하는 순간부터 이제 예쁘대. 마음도 예쁘대. 그래. 근데 똑똑하기까지 해. 날이 깨서 어여삐. 여기서 날인 당연히 회상군이지. 어여삐 여기고 결혼해야지 라고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부인은 누구겠어? 시샘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어. 누가 시샘하겠어? 그래 당연히 회상군의 부인 본처가 싫어하겠지. 첩들인다 그럼 누가 좋아하니? 그치? 그래서 심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됐다. 근데 누군지는 소개 끝. 지난번 그 애가 왔을 때 네가 본 거잖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식 때를 맞아서 어미의 제사를 여기서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에게 조금 여유를 얻을 수 있어서 온 거다. 그리고 그때 마침 네가 또 외출하신 터에 딱 만난 거 아니겠냐. 그거 아니면 만나기는 어려워요.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때마침, 우연히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건 익숙하지. 고전소설에 되게 당연한 장르적 관습인데 쌤이 지금 여기다 써놓을게. 장르 관습 중에 하나야. 고전소설은 어떤 되게 필연적인 것보다는 늘 우연성에 의해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 이걸 볼 때도 당황하지 말고 고전소설이니까 그냥 우연히 잘 맞았대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 신분적 한계는 확실히 확인했고 갈등 이거 해소되려나? 어떻게 극복하지? 마지막까지 의문을 가진 상태로 다음 질문 넘어가야겠지. 생은 이제 망했다. 나 끝났다.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파가 안타까워. 근데 다시 말을 해.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밖에 없어? 망했어. 아니야. 극복 방안이 있어. 도와주겠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진짜 사람들 너무 착하고 적극적이다. 그치? 역시 젊은 남녀의 연애란 도와주고 봐야 돼. 그치? 대학 가면 딱 기다려. 쌤이 딱 봐서 괜찮은 애들 계속 시켜줄게. 기다려. 시험만 잘 봐. 알겠지? 자, 봐봐. 단우가 꼭 한 달 남았대. 그때 내가 죽은 언니를 위해 또 제사를 지낼 테니까 그리고 나서 부인한테 영영한테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줘라.
이렇게 청할게. 그래서 올 수 있으면 너가 그때 딱 오면 만날 수도 있어. 됐다. 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나왔네. 할머니 지금 저 노파가 니은 방법을 줘서 실제로 막동의 어떤 계책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 할머니 방법대로만 된다면 이들의 만남이 좀 성사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생기지? 그럼 중략 앞뒤가 어떻게 연결됐었지? 라는 걸 정리해보면 결국 앞에서는 계책이 뭐였는지 사실 되게 불분명해. 쌤은 보기를 가지고 말하지 않은 부분도 이럴 것이다 하면서 딱딱 그냥 대응해서 왔지만 실제로 시험 상황에서는 저거를 이렇게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대로 말한 내용은 뭐였을까? 하면서 약간 갈등이 남아있거든? 고민이. 근데 그게 중략 뒤에 딱 가서 아 확실하네. 아까 그렇게 얼기설기 묶어놨던 게 여기다가 대응해도 되는 거 맞았네 하면서 막동이의 계책이 통했고 그러면 할멈의 방법도 통하면 좋겠다. 어쨌든 그러면 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문제 풀러 가게 되겠지. 18번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문제는 난 좀 할 얘기가 있어 얘들아. 왜냐면 그 현대소설 문제 풀 때 기억나니? 선생님이 현대소설 문제 풀 때 개념을 물어보면 그 개념에 딸린 효과를 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어떤 형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뒤에 주제, 의미, 해석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온다. 그랬을 때 이 주제, 의미, 해석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보고 맞는 얘기는 그냥 한 번에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큰 틀만으로 안 되는 지역적인 걸 출제했을 때는 좀 나중에 보든가 하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똑같거든 얘도. 항상 좀 끊어보는 거야. 이렇게 끊어져 선지가. 앞과 뒤. 어디? 뒤. 뒤부터 보는 거야. 주제. 큰 틀. 지금 뭐였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라도 나 이 여자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갈등은 신분적 한계로 인한 그 결연의 장애야. 그치?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력자들이 도와주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 선지 1번. 사건의 추이, 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상. 맞아. 인물 간 갈등 있어? 막동이랑 할멈이랑 주인공이랑 싸웠니? 아니? 그리고 주인공이랑 이 여자 싸워? 갈등해? 에헤이 아니지. 오히려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그리고 저 여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하고의 좀 갈등이 있는 것일 뿐이고 또 이게 심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값으로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면 심화는 안 되겠다.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방금 말했지. 이게 될 것 같고 성격 변화가 어딨어. 다 적극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 젊은 남녀의 연애를 도와주려고 막 나서는 얘기들. 그리고 주인공도 내 사랑을 꼭 성취하고 말겠어 하는 되게 진취적인 인물이 나왔고 성격 변화 없지. 혹시 저기 영영이의 신분이 달라진 거 요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 인물의 특성, 개성이 달라진 게 아니라고. 그치? 성격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관 정도로 바꿔서 읽으면 좀 더 적절할 거야. 그러니까 영영이의 성격 변화 우리 알 수도 없어. 착하다고도 말했고.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이거는 고민이 좀 되지. 왜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 막동이가 누군지 모르면 그 집 가서 어쨌든 만나봐. 대화를 해봐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노파가 야, 못 만날 텐데 단오 때 한번 기회를 노려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주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아마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을 암시는 할 거야. 그리고 짐작도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 나중에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 때는 전환할 것을 짐작한다. 미래에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럼 그 앞에 막동이가 그 여자라도 만나고 오세요. 그 집이라도 가보세요. 해서 중략 뒤에 노파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말을 꺼낸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여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선택지가 1, 3, 5가 남아있어. 그치? 여기가 괜찮은 거야. 뒤에 미래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왔으면 좀 더 확실하긴 했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되긴 했으니까 1, 3, 5를 남기고 이제 앞에 내용을 좀 확인을 하는 거야. 봤을 때 시간 표지가 있었냐? 단호, 한식 이거 다 시간 표지 아니었어? 그러면 그걸 통해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거야. 답 1이네. 연결도 봐야 돼. 2번 앞나래를 가정하여. 솔직히 틀린 선지이긴 했는데 뒤 때문에 근데 가정을 하긴 해. 이렇게 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어쨌든 여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네. 3번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논평이 있었나? 그러니까 고민이 좀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뭘 봤냐면 이 할멈이 영영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논평을 해줬어. 그래서 논하고 평가하거든 정말로. 그래서 인물에 대한 논평을 제가 해줬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그게 영영이가 어떤 인물이다가 갈등의 해소 방안이랑 연결되진 않거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지우게 될 거야. 다만 논평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지금 논평을 누가 했어? 할멈이 했어. 할멈이 했다는 건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논평을 한 거잖아. 이건 그냥 대사 속에서 일어나는 논평. 근데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논평은 뭐야? 그래, 이렇게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논평한 게 아니라 서술자가 작품 안에 끼어들어서 어떤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무엇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소설 속의 인물과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논평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아마 인물에 대한 논평만 보고 서술자의 개입인가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 주어가 다르다. 그치? 여기서는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 논평한 거 있었고 서술자의 논평은 없었다. 그래서 이거 착각하지 말고 어쨌든 논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인물이 인물을 논평했지만 여기서 갈등의 해소 방안이 나온 건 아니야. 그치? 그 사람이 착하다 예쁘다 그게 무슨 갈등의 해소 방안이야. 오히려 같이 못하는 것이 더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면 상사병만 심해지지 않겠니? 그치? 4번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그래, 방금 그 부분이 논평과 함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지. 학생들이 잘 못하는 개념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 요약적 제시. 이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왜 그걸 물어볼까 생각을 좀 해봤다? 요약은 단순히 시간을 압축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과적인 관계만 딱딱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묘사나 뭐 현장성 넘치는 눈에 보이듯 그려내는 일들 이런 건 잘 없다라는 얘기긴 한데 애들이 이게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약을 좀 길게 준 거지. 아까 영영이처럼 너무 길어. 인물이 착하다, 뭐 예쁘다, 마음도 곱다, 음률에 능하다 너무 많은 정보들 쭉 주면 이게 요약이야, 묘사야, 뭐가 구구절절 블라블라블라 떠들고 있으면 헷갈려 가끔. 쌤도 그거 동의해. 그러면 이게 선생님 구구절절 나온다고 블라블라 떠든다고 묘사는 아니라는 건데 그치? 어떻게 구분해요? 가끔 묻는 친구들이 있어. 일단 1. 시간이 압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얘기는 정보들을 읽었을 때 시간의 간격이 좀 있단 얘기야. 궁에서 나고 자랐다랑 소실로 삼으려고 했다랑 엄마 제사 때 왔다는 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건너뛰어야 되지 않니? 이게 한두 살 사이에 일어난 일이면 좀 윤리적으로도 이상하고 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치? 그래서 자, 압축적이고 인과적이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이 엄청 빨라. 묘사는 얘들아 지금 쌤 좀 묘사해봐. 어때? 흰 옷을 입고 마이크 줄을 달고 뭔가 이렇게 뽀글뽀글 머리를 하고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지. 우리는 흔히 장면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묘사, 이게 간접 제시라고 하면서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고 느리고 시간의 흐름이 느리고 사건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생생하다, 현장감 있다 이런 얘기랑 같이 똑같은 얘기야. 뭐 묘사였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건너뛰어가지 않아. 거의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구구절절
절절절 눈에 보이듯 그려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할 때 선생님 이거 묘사랑 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 시간의 흐름으로 구분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력이라는 단어와 요약적 제시라는 단어도 꽤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을 거야. 그치? 이건 있어. 근데 그 인물의 성격 변화는 없어. 착해.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었느냐? 고민은 해볼 필요 있어. 고사가 나왔다는 어떤 의미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냐면 고사를 썼을 땐 보통 그 고사 앞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랑 의도가 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앞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뭐 이 인물이 너무 착해. 그러면 뭐 옛날 고사 속에 나오는 엄청 현숙한 여인들과 닮았다 하면서 고사 속에 현숙한 여인 이름 한 10명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말하기 방식 문제로 별도로 출제가 됐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제된 건 아니니까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댔다? 고사 어딨지? 하면서 조금 찾아보기는 해야 될 거야. 근데 쌤은 이거를 굳이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일단 어디 있냐면 그 부인이 어떤 성격이냐면 하동의 사자우보다 심하게 시샘이 많다. 이 부분이기는 해. 근데 쌤은 사실 시험 볼 땐 이거 그다지 찾진 않았어. 왜? 아까 말했듯이 여기 지우고 여기 지웠고 1, 3호를 남겨둔 채로 1이 너무 답이었었어. 그리고 3을 딱 생각했을 때 영영이 인물의 논평을 했지만 그게 해소 방안이랑 관련이 없었고 5를 생각했을 땐 내가 만약 막동이의 이 계책이 노파에게 가서 좀 더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파고드는 걸 봤다라면 그 노파의 말 속에 뭔가 고사가 있었나? 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1번이 답이니까 하고 신경 안 쓰고 지우고 갔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수업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자우보다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아 여긴가 보다 했을 뿐이야. 쌤 생각보다 큼직하게 풀어. 알겠지? 문제 푸는 법, 주제 의미 해석, 특히 이 주제와 글의 흐름을 놓고 크게 가자. 그래서 제낄 거 제끼고 나면은 사실 생각보다 금방 푼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음 선지로 넘어가 보자. 짠, 19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고 있는데 선지 1번. 막동이 어떤 관계? 아, 생에 대해서 다 또 지금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구나 다 꿰뚫어보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일 거라 추측했어. 그 다음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 전별하는 일을 벌였지. 노파는 번거롭다 그랬어? 아니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밥 받아 먹다가 아 너 속내 말해봐 왜 그랬어? 이렇게 도와주잖아. 심리가 틀리고 근데 심리가 틀린 것도 있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인물의 성격은 가치관이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면 좀 좋거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조력자라고 설정이 돼 있잖아. 그럼 조력자라고 설정돼 있는 사람이 번거롭다라고 말하긴 좀 안 맞지 않니? 큰 흐름에서도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선지 3번. 그 생이 찾는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 노파는 나중에 알았고 그걸 애처롭게 여겼기 때문에 아는 바를 알려주고 그치? 그러자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엄청 좋을 거예요. 천상의 7월 7일 빗대어 표현했네. 괜찮지? 네, 금방금방 풀었을 거야. 자, 20번이야.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 계책, 니은, 할멈. 기억 가지고 일단 밀어 얘들아. 한 번에 밀어. 기억은 계책은 생이 실현 바로 하잖아. 의심 안 해.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 안 가져. 기억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건 맞지. 처음부터 의도를 밝힌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의도를 숨긴 건 맞는데 상황이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했나? 이걸 급박함을 부각했나?
하는 방식이 손님을 전별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전별의 방식이 오늘 당장 안녕 너무 급해 이게 아니라 오늘 온다던 손님이 저녁에 온다던 손님이 안 와가지고 남는 상을 노파랑 만나게 되는 그 상 차림을 먹게 되는 그런 거였지. 급박하진 않은데? 막동이 제안을 생이 실행한 거 맞고 그래서 이루어졌고 기억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지. 이게 요거랑 연결되거든?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상의 존재, 그래 없는 손님, 의도를 숨기고 없는 손님을 내세웠지. 그래서 5번까지도 괜찮다. 그럼 이번엔 니은? 할멈이 얘기했던 방법이야? 되면 좋겠다 그랬지. 언제 의심했냐? 니은. 생의 의도를 숨기는 건 맞지. 이 여자를 만나게 하려고 불러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그런 목적을 위해 급박하다 그랬니? 얘들아, 엄마의 제사거든? 중요하지. 급박하니? 이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일하고 급하고 이제 목전에 달해 있는 해결해야 하는, 빨리 해야 하는 같은 얘기 아니야. 급박은 빨리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그냥 진짜 중요한 거. 다른 얘기지. 그래서 용어 조심하고. 다음에 니은. 생애 제안을 노파가 실행했나? 얘들아 혹시 3번이 하는 친구들 주어 보는 습관 들여. 문학할 때 사실 정보 확인 문제들에서 제일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저 주어야. 생이 제안한 거 아니고 노파가 제안하고 생이 기대하는 거잖아. 뭔가 다 이상해 여기선지. 주어가 그냥 안 맞아. 그 다음에 4번 니은 이루어지면 생은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 답이 4번이네. 그 다음에 5번 만남을 위한 행동은 맞는데 권력자의 위세. 이러려면 어떤 거 해야 돼 생이? 야, 나 뒤에 장관 있어. 야, 나 도지사야. 이 정도는 해줘야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우는 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그냥 잘 부탁하는 거지. 그래서 답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처음 해봤던 그 문제다. 보기 있었던. 항상 선지를 보면서 사실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이 해석은 주제의식, 여기엔 당연히 인물의 성격 포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고, 가끔 가능하다면 선지의 의도가 뭔지를 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딱 깨달아가지고 아, 내가 거기 대충 읽었는데 이거 이 내용이었어? 하면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어도 되게 좋거든? 그런 도움도 좀 받아봐. 선지 1번. 생은 첫눈에 반한 영역 오케이, 애정 추구에 적극 오케이, 감정에 충실한 인물 보기에서 오케이, 다 맞네. 2번 막동과 노파 묶여있다 뭐? 조력자, 나선다, 적극 개입한다, 보조적 오케이. 3번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쳤고, 그래 우연히 봤다고 아까 그랬지? 우연한 설정. 노파의 집까지 뒤따랐기 때문에 그 미인의 집이 어딘지 안 거지?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야, 그래 읽으면서 우리 일상적 공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었잖아. 근데 나왔네. 응?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4번. 회상꾼댁 10이야. 그래서 두 인물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여주인공의 신분적 한계. 그래서 애정 성취의 곤란. 다 맞네. 선지 5번.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 청한다고 했지. 생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군요. 동조했다라고 볼 수 있지. 사회적 관습. 그치? 신분적 한계. 이거 같은 말이겠지? 현실적인 애정 성취의 방법을 찾는 인물. 맞고? 내적 갈등? 에헤이. 오히려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천상의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갈등 아니고 오히려 이 내적 갈등이 좀 덜해지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 만날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부푸는.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리게 되는 거고, 선택지는 혼자 놀지 않는다고 했어. 이선지 5번을 지웠으면 아까 이제 앞에서 뭐 그래
천상의 일에 빗대어서 어떤 기쁨을 드러냈다라는 선지 있었지? 그 선지랑 이 선지랑 같은 선지잖아. 그래서 그게 맞으면 얘는 틀리겠지. 다른 선지하고의 연결성도 같이 봐줘. 오케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